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 환경이란다. 건축 행태론에서 챕터 5, 인간을 둘러싼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경과 감각적 자극, 그 다음 생활 약자와 환경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보면 건축 강론이 업로드가 되어 있죠. 건축 강론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건축 계획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제가 좀 제법 되죠. 그래서 선생님 과목 말고도 아마 과제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든 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과제를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고생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 해서 한번 다 챙겨서 읽어보시고 과제도 잘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65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 PPT로 넘어가 볼게요. 네, 건축 환경 행태론 시작합니다. 인간을 둘러싼 공간이고요. 네, 5.1 인간에게 있어서의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5.1, 5.1절, 5.2절, 5.3절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총 1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좀 쉬운 이야기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느끼게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특히 거리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 거리라고 하는 거는 건축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공간을 만드는 크기가 되겠죠. 공간의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있어서의 환경에 보면 여기에 써 있죠. 건축은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환경을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되고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간이라는 형태로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연 설명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써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5점이 인간을 둘러싼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이야기를 할까. 앞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으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인간 객체 주변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역.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크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감각, 감정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행태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신체를 연장해서 넓힌 듯이 형성되어 있고요. 좁은 방이나 혼잡함 속에 있을 때 이 영역을 침범당하면 불쾌함을 느낀다. 그 다음에 그 영역을 우리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개인 공간이라고 하는 요 공간이죠. 요거. 우리가 그 최근에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요. 이 내가 있을 때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 영역에 누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불쾌감을 느끼거나 또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조금 어색하거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 거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적정한 거리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마저 읽어보면 이거,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공간의 스케일이나 위치, 관계 등 심리 행동의 측면에서 의미를 풀어내는 하나의 길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넘어가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간을 구획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리.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벽과 벽 사이의 거리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라는 게 구획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이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고요. 그 한 사람이 위치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 때문에 영역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거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때의 그 영역을 어느 정도 고려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공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간에 한 사람만 쓰는 공간이냐 두 사람이 쓰는 공간이냐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 좁거나 너무 멀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5.1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요걸 보면 의자가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이 앉아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사람이 너무 가깝죠. 지금 이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깝게 되면 사람이 어색하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반대로 이렇게 두 개가 너무 멀었을 때, 너무 멀게 되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에 사람이 각각 앉아 있으면 대화를 나누기에도 너무 먼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무언가를 하기에는 대화를 하기에도 일단은 너무 머니까 소리를 크게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면 적정한 거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 적정한 거리라고 하는 게 여기 그림, 여기 사진 5-에 보면 이런 거예요. 방향도 여기에서 영향을 끼치는 데 일단은 거리만 놓고 보면 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카페 가면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사람이 마주 앉는 경우들이 많죠. 그랬을 때 요 의자와 요 의자 사이에 요 떨어져 있는 요 거리 보통 테이블을 놨을 때 지금 선생님이 앉아있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이 앉았을 때 이 거리가 약 80cm 정도가 됩니다. 이건 회의하기에 적당한 사이즈예요. 회의를 하기에. 그래야 이 앞 공간에 내가 회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도 올려놓고 대화를 할 때도 이거를 찾아볼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한 80cm 정도로 회의 테이블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테이블, 책상 이런 것들은 폭이 아니라 요 춤이 약 80c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 식탁 이런 공간들 있죠. 그 다음에 커피 테이블 이런 것들은 훨씬 작아요. 어떤 경우에는 60cm 정도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60cm 정도 되는 거는 식탁 폭 정도가 60c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좁아요. 훨씬 좁아요. 약 한 50cm 내지 40cm보다는 조금 크고요. 50cm 정도, 50cm보다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45, 50cm 이 정도 되는 폭을 유지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양쪽으로 앉게 되면 내가 몸을 뒤로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젖혔을 때 이 거리가 대충 약 한 80cm에서 1m 내외 안에 사람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를 계획할 때 테이블 사이즈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대화하기 좋은 정도의 거리를 띄워서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테이블을 배치를 할 때 식당과 카페의 요 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행태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면 이래서 테이블의 사이즈라든가 이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맞아 읽어보면요.
의자의 방향을 바꿔 옆으로 나열할 것인가 마주보게 할 것인가에 따라 그 상황을 다르게 느끼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란하게 서로 이쪽 창을 바라보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카페 가면 요즘은 바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 쭉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에 의자를 이렇게 배치해서 창 밖을 구경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혼자 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카페에 요즘은. 그랬을 때 불편하지 않대. 혼자 왔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이런 바에 앉아서 사람끼리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밖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은 사람과 여기 앉은 사람이 각각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죠. 서로 거리가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바 형태의 테이블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은 이게 바로 방향을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요 거리를 얼만큼 우리가 띄워줘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나오는 사례는 뭐냐면 이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줄을 서게 되는데 5.3이라고 하는 요 사례를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여기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이 거리가 꽤 멀죠? 얼핏 봐도 한 3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느끼기에 줄을 서 있는 전화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여기 모퉁이에 그냥 누구를 기다리거나 약속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한 거리가 됩니다. 애매모호한 거리.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폭이 매우 좁죠. 이랬을 때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누가 봐도 줄을 서 있는 거다. 이거는 줄을 선 거다. 그럼 나는 여기에 뭔가 볼 일이 있으면 이 뒤에 이렇게 줄을 서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거리가 요 폭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요 폭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게 된다. 자연스럽게 인식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 그림을 보면 이번에는 이 전압 부스와 이 거리가 여기 사진 5-3에 비해서 요 거리에 비해서 요 간격이 매우 좁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여기 줄 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험을 했더니 공전화에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0.8m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m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떨어져서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줄을 선 것이다 라고 느끼느냐 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0.8m, 1m가 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m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혼잡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을 선 걸로 느끼고요. 혼잡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 안 섰는지 애매하게 느끼는 정도의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국에 줄을 많이 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줄을 설 때 내가 앞 사람과 줄을 딱 서서 그 다음 사람이 나다 라고 하는 거를 인지시켜 주려면 0.8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 있어야 누가 봐도 줄을 선 거라고 느끼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한 1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줄을 선 건지 사람들이 보기에 애매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캐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5 인간 사이의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림을 먼저 일단 보면 공원입니다. 공원에 여기 나무들이 있고 이 뒤에 벤치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벤치가 있으면 이 사람 옆에 여기에 왜 앉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앉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됐죠. 이 사람과
우리는 일행이 아니다. 저 사람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저 사람의 대화를 듣는 경우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 사람이 듣는 경우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움직이다가 이렇게 부대끼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싫다라는 거죠. 왜? 나는 나만의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누군가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게 된다. 반면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커플들입니다. 이 커플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여기 두 명의 사람들은 각각의 사람들은 거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깝게 앉아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가깝게 앉아있느냐? 첫 번째는 뭐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그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와도 나는 불쾌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런 가까운 거리가 필요하다는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내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대화를 해야 되고 뭔가 교감을 일으켜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이 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커플들끼리 왔는데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면 무슨 생각해요? 누가 봐도 아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일행이 아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싸웠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그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이 사람들이 일행인지 아닌지를 대충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냐라고 한 이야기인데요. 대체적으로 정해진 거리는 60에서 7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60에서 70이니까 아까 카페 이야기했죠. 식사를 할 때도 대화를 나누긴 하지만 식사를 할 때는 내가 음식물이 튀거나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이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게 60cm 정도 떨어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경우가 드물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식탁에 좀 가깝게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죠. 이렇게 먹으면 내, 내 위치와 저 사람의 위치가 약 60에서 70cm 안에 들어올까요?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 정도 안에 들어올 거고요. 충분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좁은 테이블을 놓고 있지만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불편하게 있는 경우가 잘 없죠. 그죠? 커피를 잔을 들고 살짝 뒤로 기대서 약간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편하게 앉으면 테이블이 너무 이게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됩니까? 한 1m 이상 이렇게 벌어질 수 있죠. 그럼 대화가 잘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가깝게 앉게 되죠. 그죠? 살짝 가깝게 앉습니다. 테이블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깝게 안 가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랬을 때 약 60에서 70cm 정도 거리 안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된다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서서 대화를 할 때 길거리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이야기하죠. 그때 이런 식으로 약 1m 내외 안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주보질 않더라도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거나 이럴 때도 있죠. 그랬을 때는 약간 다른 방향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요 거리가 그래도 1m 내외 안에 존재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도 1m 내외 안에 내가 서 있게 되면 대화하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실험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서 있을 때 이 사이는 좁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 거리가 한 1m 안에만 들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에 아무런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이 거리가 1m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화를 여러 명이 둥글게 싼 형태를 했을 때 아무리 멀어도 2.5m 정도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이렇게 앉아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 거리가 2.5m는 넘어가지 않는다. 2.5m가 넘어가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략 3m 원 안에 들어가게 조성을 해주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 토론이 활발해지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실 같은 오피스를 계획할 때 3m라고 하는 사이즈를 어느 정도 대략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주게 되면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런 거를 참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거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대략 2명이서 하는 대화는 가까우면 0.5, 멀면 1.5m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평균은 아까 0.8 내지 평균 정도는 1m 내외라고 했죠. 1m 내외. 그래서 보통은 테이블을 놓고 대화를 할 때 0.6m에서 0.7m 정도 사이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게 친밀한 사람들끼리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룹의 경우에는 3m를 넘지 않는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서 거리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신체의 주변에 타인이 가까이 왔을 때 답답한 느낌이나 떨어지고 싶은 느낌이 드는 영역, 결국에는 영역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 사람의 신체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역, 어느 정도 경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뒤에 가면 조사를 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 명이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타인을 넣고 싶지 않은 영역 또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존재해서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되면 내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서 이 영역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인간은 자신의 둘레에 타인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보디 버퍼 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이게 여기 말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의 안전과 나의 그 프라이버시 등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둘러싼 이런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를 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단지 근데 이제 친밀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서도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싫은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 이런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정면이 멀고 배우가 가까운 달걀형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를 보고 서 있으면 정면은 이게 이렇게 멀고 뒤에는 좁아요. 이렇게 좁아요. 이런 퍼스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랑 뒤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멀리서 앞에서 다가오는 경우에는 이 정도만 오더라도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데 뒤에서 다가올 때는 여기까지 오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대충 1.5배 정도의 비율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 측면,
이 배면, 이 정면에서의 거리감이 다르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디 버퍼존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여기 피트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요만큼, 앞에서는 요만큼, 옆에서는 이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여기는 뒤에 모양이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르게 생겨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명공간과 암공간은 어두울 때랑 밝을 때를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밝을 때는 어두울 때보다 조금 더 가깝죠.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앞부분은 멀어요. 그죠? 앞부분은 더 멀어요. 그래서 대충 1m라고 하는 간격으로 이렇게 거리를 놓고 보면 여기는 1.5m까지 이렇게 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명공간과 이게 밝을 때죠. 밝을 때, 어두울 때, 어두울 때, 어두울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두울 때 내 주변에 다가오는 게 더 싫어. 더 싫은데, 그래서 더 멀죠. 어두울 때 더 멀어요. 이 거리가 더 멀어요. 밝을 때보다.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은데, 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어두울 땐 더 넓어지는데, 이 정면에서는 시각적으로 느끼는 게 사람은 되게 감각이 중요하죠.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보여. 이 눈에 잘 보이는 공간 때문에 이게 밝았을 때 더 멀리 보이게,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면일 경우에는 더 멀리 있어도 이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험으로 나타난 거고요. 이 그림을 보면 남성이 미지의 남성에게 접근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요만큼 왔을 때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미지의 여성에게 접근할 때 그럴 때는 여성이 느끼기에 남자가 요만큼만 다가와도 불편한 거야.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보다 좀 더 이 보호막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좀 더 건강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충분히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내가 좀 위험함을 느끼는 게 조금 덜해요. 근데 여성은 남성이 다가오게 되면 나한테 위해를 끼칠까 봐 좀 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게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옆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자가 좁죠. 그죠? 신체 감각상 남자나 여자나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면에 대한 거는 경계심이 매우 강한데 뒤나 옆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남성이 알고 있는 남성에게 접근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게 아주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와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불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에 남성이 알고 있는 여자에게 접근할 때는 아는 사람이지만 이 남자가 내 주변에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남자에 비해서 크죠. 영역이 커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할 때,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할 때, 여성이 여성에게 접근할 때, 요 실험을 또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제일 큰 거를 보게 되면, 여자가 남성에게 접근할 때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게 이제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서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 정도 왔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남자가 남성에게 접근할 때는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죠. 좀 다르잖아요. 남자 역시도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에 좀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접근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 경우에요. 이거는. 근데도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좀 재밌죠? 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지. 이런 실험들을 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이 영역들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 영역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이용하면 하나의 공간을 구획할 때 최소한 요만큼 또는 이만큼의 공간 구획을 해주면 이 사람이 여기 혼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만을 위한 개인 실을 만들어 줘야 되거나 부스를 만들어 주려면 공간이 요 정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 정도 되니까 뒤로는 약 100 정도가 되겠지만 그럼 2.5m에서 3m 정도를 만들어주고 이것도 약 한 3m 정도를 만들어주면 이 정도 공간을 개인에게 주면 이 사람은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간 계획을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모양이 실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사람이 가운데 있을 때 측면, 그 다음에 대각선, 정면, 배면 사람이 접근했을 때 어느 부위에 사람이 어느 지점에 사람이 서 있을 때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음을 느끼는지를 테스트를 했더니 요 한 칸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서 있으면 견딜만 해요. 여기 서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쭉쭉쭉 와서 얘가 1이죠. 1, 얘가 2, 얘가 2, 3. 요 정도 오면 좀 불편하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4 정도 오면 좀 많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 2, 3, 4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왔을 때 측면도 보면은 약 한 4 정도 근데 옆에는 1, 2, 3, 4 여기가 3이네요. 3, 4니까 3, 2 정도 되겠네요. 2 여기는 여기가 2니까 아니다 여기가 2죠. 3 여기 요 정도 2.5 정도 되는 2.5 여기는 3 맞나요? 4, 3, 2, 1 얘가 1이네 얘가 1이니까 1.5 여기는 요 정도니까 뭐 2. 몇인데 2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1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2죠 2 정도 여기는 4니까 여기 4로 잡고 4이죠 여기 3이네 3 1, 2, 3 4네 4 1, 2, 3 3이네 1, 2, 2.5 맞네 2.5 1, 2, 3 여기는 3. 몇인데 3으로 잡으면 되겠죠 3으로 잡으면 되고 1, 2 여기 2 3, 4, 4 1, 2, 3, 4 이게 5네 5. 그럼 뒤에 부분과 이런 모양으로 계획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매우 불편하거나 바로 피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쪽이랑 이쪽도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약간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생겼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거리와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거리에 따라서 여기 거리가 다르죠. 이 거리에 따라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 간의 특징에 근거한 공간 스케일감, 공간 인식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건축 강론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공간 계획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건축계획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수행학습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건 실험을 했을 때 이야기 드렸는데 포메이션을 어느 부분에 많이 서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 간에는 이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죠. 이 위를 보고 있습니다. 뒤쪽이나 측면 쪽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 앞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앞부분에 많이 배치 그 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앞부분에는 잘 안 서고 옆이나 뒤에 이렇게 서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무의식 중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시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갔으면 거리가 너무 좁아서 멀리 떨어지기 힘들게 되면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는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등져서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마주칠 확률이 높죠.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옆에 서거나 뒤에 서게 되면 내가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시선이 마주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 간의 거리를 취하기에 어려울 경우에는 몸의 방향으로 그것을 보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이렇게 비틀거나 아니면 등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된다, 서로 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인 간에는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주보고 서는 경우들이 많고요. 모르는 사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쪽을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다른 쪽을 봅니다. 이쪽도 이쪽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은 이쪽 보는데 한 사람은 이쪽 보죠. 같은 방향을 보거나 마주보지 않도록 하는 게 서로 심리적으로 편한 거야. 그래서 여기 벤치에 보면 여기 벤치를 이렇게 두고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이 사람은 저쪽을 보고 있는 거야. 서로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앉아 있지만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이 여기에 내가 서로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공간을 공유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가 나오죠.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사람이 눈을 마주치게 되면 불편함을 느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싸우기도 하잖아요. 왜 쳐다보냐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시비가 없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 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좌석을 배치할 때 앞에 나오는 이런 심리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똑같은 원형인데 하나는 중심부를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의 배치와 원을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배치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싸는 형태, 마주보는 형태, 안쪽을 향하게 하는 원형 등의 가구 배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활기찬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 마주보고 앉아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잡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바깥쪽을 향하게 되면 타인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거나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 있을 게 아니라 잠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해? 무리하게 몸을 비틀어야 한다. 여기 앉아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고개를 90도로 이렇게 돌리면 서로 눈이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이렇게 비틀어야 돼. 이렇게 비틀어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방향을 이렇게 보고 얼굴을 이렇게 돌려야 서로 쳐다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안 되니까 허리를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냐? 서로 모르는 타인들이 잠깐 앉아서 쉬는 정도의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거쳐가는 정도의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대화나 토론들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로 계획된 공간일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대화를 위한 공간, 이거는 그냥 쉬어가는 공간,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 계획이다 라는 거죠. 단지 이 벤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만 가지고도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네모난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앉을까 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끼리 왔을 때는 이렇게 가까운 데 앉습니다. 또는 이렇게 끝에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앉는 경우는 일행이긴 하지만 별로 안 친할 때 이런 식으로 잘 앉죠. 이렇게 앉는 경우는 거의 모르는 사이일 경우입니다. 모르는 사이. 너랑 나랑은 할 얘기가 없어. 대화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이렇게 앉으면 정말 완전 생판 남일 가능성이 있어요. 합석한 경우. 내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자리가 여기가 비어서 여기 혹시 앉아도 될까요? 해서 여기 앉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느냐만 봐도 저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친한지 안 친한지가 대충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을 때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 끝에 앉을 수도 있고 중앙에 앉을 수도 있지만 가깝게 앉는다라는 거죠. 이게 좁게 앉는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여기 앉고 여기 앉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나중에 뒤늦게 자리가 필요해서 앉을 때는 여기 앉는 거예요. 그럼 거리를 멀리. 이 사람이 늦게 와서 앉는다고 해서 이 사람 옆에 이렇게 앉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자리라고 하는 다른 곳과는 장소를 찾은 행동상에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의미가 달라져. 이 끝이라고 하는 요 자리를 선호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벤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더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둘러싸일 염려가 없어. 내가 언제든 여기 끝에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요 사이에 중간에 딱 꼈어.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 심리상 요 끝자리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행태론 중에서도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공간 계획을 할 때 이런 사람의 행동 심리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획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읽어보시면 건축 계획을 이해하는 데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4주차 수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행동과 사회성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